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소소하게 물생활하는 샤크레이드입니다. 오늘은 베타 물고기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요새 많은 분들이 화려하고 예쁜 베타의 매력에 홀딱 빠져 베타를 키우시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명 컵고기라고 알려진 베타, 작은 통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산다고 알려진 베타,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짧게 베타의 특성과 베타 키울 때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베타라는 물고기는 화려한 지느러미를 가졌고 매혹적인 패턴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발색도 다양다양, 종류도 다양다양, 정말 여러 매력을 가진 물고기예요. 거기에 생명력도 강한 편이고, 다른 물고기들과는 달리 공기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라비린스라는 호흡기관으로 호흡을 하며 산소를 얻을 수가 있어요. 투어라고 잘 알려진 베타는 자기 영역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영역에 들어온 모든 것에 쌈박질을 하는 싸움의 달인이기도 하죠. 대상이 베타 암컷이던 새우던 볼펜이던 구피던 그 무엇이든 말이죠. 그래서 어항에 딱 한 마리씩만 키우는 게 가장 좋아요. 볼 때마다 혼자 있는 게 안쓰럽고 외로워 보이는 물고기이지만 집사와의 교감만 잘 된다면 사람을 겁내지 않고 오히려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먹이 줄 때 핸들링도 가능하고 점프하는 실력도 볼 수가 있죠. 잘 때는 누워서 잠을 자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죽은 게 아니라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잠을 자는 거예요. 베타 수컷은 암컷에 비해 색도 화려하고 패턴과 지느러미가 풍성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집사의 눈을 매우 홀리기도 합니다. 암컷은 수컷에 비해 다소 수수한 외형을 지녔고요. 뭐 화려한 암컷들도 있지만요. 베타의 성격과 특성도 한번 알아볼게요. 수컷 베타는 투어입니다. 싸움의 아주 달인이죠. 베타는 영역을 지키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컷의 경우 투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적에게 아가미와 지느러미를 최대한 부풀려 경고와 위협을 하는 플레어링을 보여줍니다. 꼬리 지느러미로 사정없이 상대를 가격하기도 하고, 입을 주 무기로 써서 물어뜯으며 상대를 죽을 때까지 싸우는 물고기이기도 하죠. 그에 비해 암컷은 다소 온순하고 암컷끼리 합사가 가능하지만 사람도 그렇듯 베타들도 성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유독 공격성이 있는 암컷이 있을 경우에는 합사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수컷 베타와 수컷 베타 또는 수컷 베타와 암컷 베타의 합사 시에는 잦은 싸움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심하게 다칠 수가 있어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 꼬리를 자해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합사는 그래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 물고기입니다. 물론 합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괜한 합사로 죽거나 지느러미가 손상되거나 일부러 그런 아픔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어항 한 개에 한 마리씩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사가 가능한 시기는 수컷 베타가 거품집을 잘 지어놓고 암컷 베타의 알배가 꽉 찼다면 며칠의 미팅을 통해서 합사 후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단 번식 이후에는 당연히 각 어항으로 분리를 해주어야만 한답니다. 베타를 키울 때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베타 아이들은 점프의 달인이기 때문에 수면을 너무 높게 해두면 수조를 탈출해서 다음날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른 멸치 같은 아이들을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뚜껑이 없다면 수조의 물 높이를 반드시 조절해 주시거나 뚜껑을 덮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조 바닥면과
수조의 높이가 너무 높은 것도 꼬리 지느러미가 큰 아이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위 조절은 필수입니다. 조명이 너무 밝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조명이 좀 밝다고 생각이 되면 은신처를 만들어 주시고 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잠을 잘 때는 누워서 잠을 잡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물고기가 죽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타 침대나 큰 잎의 수초를 수면에 가깝게 설치해주면 베타가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도 잠을 자지만 수초 위에서 자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또는 알몬드 잎을 넣어주면 알몬드 잎을 덮고 자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베타는 위장이 작은 편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눈의 1.5배 정도가 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먹이를 많이 주면 소화장애를 겪을 수도 있고 변비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플레어링을 통해 자연스럽게 운동을 꼭 시켜줘야 되는데요. 플레어링을 하면 활발히 움직이게 되고 장 운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고 지느러미가 붓는 현상도 막아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하루 1회에서 2회, 5분에서 10분간 거울이나 볼펜 또는 상대 개체를 보여줌으로써 꼭 플레어링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베타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잘하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니까 작은 공간에서만 있어도 잘 산다고들 말씀을 합니다. 또한 수류도 그닥 좋아하지 않으니 여과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물 생활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과기가 없다면 매일 환수를 시도해 주면 되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사료, 같은 환수량, 같은 온도를 딱딱 맞출 수만 있다면 무환수, 무여과기 아주 작은 수조에서도 키울 수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부지런한 집사라면 가능할 문제이지만 그렇지가 않죠. 환수는 매일매일 해줄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여가로도 베타를 키우는 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고수도 아니고 엄청 부지런한 집사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베타가 공기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얻는다고 해도 물속에서 이들이 먹고 싸고 남은 찌꺼기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어항에 그냥 놔두면 처리가 다 될까요? 그래서 작은 어항이라도 최소한의 여과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집사들의 심적 안정감과 같이 하는 반려어들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집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어항에 인위적으로 우리는 베타를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늦게 환수를 해주는 일이 발생한다. 먹이를 많이 줘서 먹지 못한 찌꺼기가 부패한 걸 제대로 제거해주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지느러미가 녹는다든지 아가미병이 온다든지 곰팡이성 질병이 온다든지 할 수가 있고 예뻐하는 반려어가 시름시름 아파하다 집사가 모르는 사이에 죽을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적당한 수온, 적당한 환수, 적당한 사료 공급, 적절한 타이밍의 플레어링 이 기본만 지켜준다면 아름다운 베타들을 오래오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보며 오늘 베타의 특성과 베타 키울 때 알아두면 좋을 점에 대해서 다소 개인적인 의견을 영상에 담아봤어요. 물생활은 정답이 없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도 혹시 조금이라도 베타를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건강 상태와 이사 등등 정신이 없는 샤크레이디는 이만 물러갈게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